예, 어제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 속에서 마지막 날 경주 선언도 채택됐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성과를 결산해보고 또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시험 재개 선언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경주 에이펙이 끝났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잘 완수한 한국 외교의 그 실용 외교의 최대 성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이재명 외교의 리더십을 충분히 입증한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에이펙의 가시적인 결과물로 볼 수 있는 것이 공동선언문, 경주선언 아니겠습니까? 네, 네. 문화창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등 좀 특별한 점이 눈에 띄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경주선언을 이게 도출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 에이펙 중에서도 가장 강대국이고 세계를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에이펙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현장을 좀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휴일 기자 반갑습니다. 간담회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경기도에서는 우리 행정부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도권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을 좌우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와 외교, 안보 모두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재정은 파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과 컨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직결된 대중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을 뿐 본질적인 해결은 없었습니다. 북핵 문제 역시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북중러의 결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미 분명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여 국익 차원에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 요청을 하면서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을 했던 상황이 되었고 그 결과 이번 회담의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한중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술의 외교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릿지 외교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매년 30조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게 되는 3,500억 불 대미 투자 부담과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결과적으로 브릿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같은 섣부른 발언과 현실을 망각한 외교는 결국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의 벽만 확인한 결과가 됩니다. 외교 실패는 곧 우리 경제의 불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외교 실패의 후폭풍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 역시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펀더멘탈의 근본적인 예, 저희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모두 발언 들어보셨고요. 관련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대담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앞서서 이제 경주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지금 송 대표 말씀하신 거예요? 경주 선언에 대해서 네. 이번 이제 공동 선언문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그렇게 좀 하는데 평가를 해주세요. 일단 예. 송 대표님 말씀 듣고 좀 소감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참 딱하게 생각되는 게 사실 한중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그 혐중적인 그런 발언도 많이 했고 그걸 은근히 부추기기도 했는데 지금 한중 관계를 잘하라고 하면서 그간의 한 행태를 보면은 조금 좀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한중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지금 진전을 이뤘는데 그거를 무슨 그간의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관계를 멀리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한미 간에 체결된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방안 이게 그간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왜 미국하고 빨리 체결을 안 하냐고 자꾸 재촉을 했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얘기한 대로 8월 25일이나 그때쯤 체결했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 위기에 빠졌을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대통령이 버티고 또 원칙에 입각해서 경제적 합리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한미 관계의 동맹의 우호성에 비춰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찾자. 시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타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지금 그나마 최대한의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가 됐는데 그거를 성급하게 빨리 합의하지 왜 안 했냐고 자꾸 얘기한 측에서 이게 우리가 뭐 덤터기를 썼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경우에 안 맞다. 좀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주 선언. 예. 예, 경주 선언이 사실 미중 간의 굉장한 어떤 전략적 경쟁이라고 해서 사실상 패권 경쟁인데 전략적 경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근데 미국의 입장이 지금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이고 그런데 과거에 자유무역을 옹호하다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보호무역으로 후퇴하고 그리고 관세 전쟁을 미국발 관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에이펙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WTO가 상징하는 자유무역을 진흥하고 그 회원국 간의 다자적인 협력, 자유로운 투자와 자유로운 교역 이거를 굉장히 진흥하는 모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힘이 세니까 특히 또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선언이 나오려면 예. 만장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지금 반대 입장이니까 사실 경주 선언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걸 도출해냈거든요. 도출해냈는데 그 비결은 강요회담에서의 합의로 WTO를 중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질서를 한다라는 거는 그쪽 한 단계 낮은 급에서 합의로 해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경주 선언에는 자유무역이나 WTO 체제를 중심으로 한다 뭐 이런 말은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러나 합의를 이끌면서 사실상 자유무역에 해당되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예. 이를테면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태 지역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다. 이게 뭐 이런 게 사실 자유무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래 비용을 낮춰서 무역을 촉진한다. 이런 것도 사실 자유무역에 준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K-컬처, 뭐 K-문화, K 푸드 뭐 해서 다양한 방면의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뭐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지금 창달되고 있는데 문화 창조 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그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창달하고 있는 경제가 세계 경제의
기여하고 있다는 걸 집어넣은 거는 예. 그야말로 우리 외교의 성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에 따른 경제 효과도 뭐 7조 4천억으로 추산된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많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전 세계 이목이 쏠린 건 단연 미중 정상회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또 예상했던 논의들이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스물딜에 그쳤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중 무역 정쟁이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스몰 딜은 이미 예상이 됐던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그 중국을 방문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거기 가서도 뭐 양국 간에 큰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남겨둔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에서 그 미 재무장관하고 중국 부총리하고 벌써 잠정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미국이 추가로 매겼던 그 100% 추가 관세 이거는 철회하는 걸로 하고 예. 그리고 중국이 가했던 희토류에 대한 추가 제재 이거는 1년간 유예하는 걸로 이미 합의가 됐었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 합의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145%까지 갔던 미국의 대중 관세를 110%를 철회하면서 그거를 한 두세 달 간격으로 계속 연장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11월 10일이 그 또다시 연장해야 되는 그 마감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장해서 유효하게 하는 것을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합의가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또 추가로 합의가 더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펜타닐이라고 이제 마약인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창고를 하고 있어서 이게 아주 그냥 쉽게 복용할 수 있어서 마약 환자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지금 거리에서 그냥 막 그 쓰러져 가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펜타닐 문제가 심각한데 그걸로 중국산 펜타닐을 멕시코에서 가공해 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원흉이다. 그래가지고 펜타닐 관세를 20%를 매겼는데 일단 요번에 중국이 그 펜타닐 그 규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10%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10%를 추가로 또 내린 그 성과를 가졌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저 중국은 미국의 그 콩, 미국 농촌에서 엄청나게 콩을 재배해서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그 분량의 한 30-40%를 사가는데 일체 사가질 않고 있어요. 몇 달 동안.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시 사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뭐 틱톡도 지금 합의가 됐고, 그런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타닐 관세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가서 또 얘기한 게 뭐냐면 중국이 성의를 보여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 마지막 10%도 또 철회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미중 간의 관계는 뭐 휴전이 아니라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가게 됐기 때문에 꼭 스몰딜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한 중간 단계에 그 합의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부산에서 체결됐다는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또 교량국가 우리 정부가 지금 하려는 게 교량국가, 가교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우리 정부가 은연히 이제 지원했던 게 결국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 외교의 일종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것. 네. 그걸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31년 만에 쾌거입니다. 예. 김영삼 정부 때부터 매 정부마다 이걸 추진해 왔는데 그거를 못 하다가 사실상 이제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했잖아요. 백악관에서. 그때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때는 일단은 전혀 합의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그때 진전을 이뤘던 거는 이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한미 원자력 협정.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은 20%까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고 재처리도 하고 있는데 우린 사실상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국도 일본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시작한다는 게 합의가 그때 됐었거든요. 근데 발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대통령이 이 카메라로 중계하는 상황에서 중국
핵 잠수함 원료를 공급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대통령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외교적 공세를 당한 셈인데 그거를 하루 만에 승인을 해줬죠. 바로 승인했죠. 네, 바로 승인을 해줘서 이게 만약 이게 성사가 되면 한국 해군력이 획기적으로 향상이 돼서 대한민국 국토가 3면이 바다인데 3면의 바다에 사실상 지금 뭐 중국이나 러시아 잠수함들이 왔다 갔다 막 자유자재로 하고 있는데 그걸 규제할 수도 있고 북한의 잠수정도 천안함이 장수정 타고 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함부로 한국의 영해에 올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지금 이 안보 진흥 방안을 미국으로부터 이번에 승인받아서 이건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안보 부분의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교 안보 부분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성과들이 많지만 반면에 지금 북한에서는 나온 것이 한중회담 한 그 날이었습니다. 비핵화는 개꿈이다라면서 네. 크게 좀 반발을 한 모습이었는데 네. 북한은 지금 좀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한중회담을 하니까 지난 9월 3일 날 천안문 열병식에 가가지고 시진핑 주석하고 거의 국빈 대우 받다시피 해서 관계를 정상화하고 많은 지원도 받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제일 큰 성과가 뭐냐면은 그간에 2018년, 19년에 5번의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는 매번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라는 것을 그 못을 박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 시진핑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 얘기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오히려 완화해줘야 된다, 뭐 철회해야 된다, 막 이러고 나오고 있고 중국도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혹시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 얘기가 나올까봐 그거 쐐기 박으려고 부랴부랴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여러 번 한반도 비핵화 꿈도 꾸지 말아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을 한다니까 시진핑 주석한테도 거기에 응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편 이제 경주 방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그 전용기 안에서 네. 뭐 간단하게 기자회견 같은 걸 했는데 이때 핵무기 시험 재개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이게 어떤 배경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파장을 불러올 텐데요. 그 네. 의미를 좀 짚어보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저 핵무기 개발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예. 근데 항상 문제의식을 가진 거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전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위협도 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기 시험을 자주 하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단숨에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기니까 무력 과시 같은 걸 하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에 골바초프하고 레이건하고 1987년에 중거리 미사일을 다 폐기했는데 중국이 그 중거리 미사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핵 강국인 러시아하고 미국이 그 무기를 다 없앴는데 중국이 그 무기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가격할 수 있는 핵폭탄도 핵 미사일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능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했는데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형태의 실험을 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지하에서 핵실험을 할지 모의 실험을 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것이 향후에 이제 파장이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또다시 또 핵무기 경쟁에 또 적극성을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류 사회의 핵무기라고 하는 건 사실은 NPT 체제라고 하는 거는 핵 보유국들이 언젠가는 우리도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해왔는데 지금 또 다시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NPT 체제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NPT 체제는 핵 보유국이 핵무기 핵실험도 안 하고 핵무기도 궁극적으로 폐기할 것이라는 약속하에 비핵국들이 핵실험도 안 하고 핵무기 보유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걸 약속한 거거든요. 그 NPT 자체가 NPT 체제라고 수도 없이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은 핵 강국들도 그 약속을 지켜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지금 핵실험을 한다니까 이게 파장이 심한 거죠. 예. 그러면 아까 좀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중국, 러시아는 좀 일단 러시아는 벌써 얘기가 나온 게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핵실험을 다른 나라가 하게 되면 우리라고 안 할 수 없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는 핵 통제 체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와서 다 없어졌고 지금 인류 사회에 그 핵무기가 인류를 파멸하는데 지구를 막 40번 이상 파괴시킬 수 있을 핵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더 가열차게 할 테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제사회는 계속 불안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핵 보유국들이 핵실험을 하고 막 핵 경쟁을 하면 비핵국들도 그거 우리라고 왜 못하냐. 강대국들이 핵실험을 하고 결국은 비핵화하라는 약속을 아주 공개적으로 어기는데 그럼 우리도 갖겠다. 그럼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도 미국을 비난하면서 또 더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징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에이펙 관련해서 성과를 좀 짚어봤는데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